안녕하세요. 오전 타임을 새롭게 맡게 된 DJ 용입니다. 아직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내고 이제서야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도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 인생의 절반쯤 살았는데도 아직도 엄마 이야기라면 눈물부터 나올 것 같네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엄마가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제가 워낙 엄마와 가까웠던 사이라 그런지 엄마를 떠나보내는 것도 빈자리를 인정하는 것도 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별일을 다 겪다 보니 더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엄마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아버지 없이 저를 힘들게 키우셔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는 아버지 없이 자란 저를 늘 안쓰러워하셨고 그만큼 잘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늘 제가 먼저 뭘 바라기 전에 저를 살피고 챙겨주셨던 엄마셨죠. 저와 엄마가 처음부터 단둘이였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5살 무렵 사고로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는 홀로 서기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엄마는 그동안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전업주부이셨는데 말이죠. 지금 저보다 어렸을 엄마가 당시 어떻게 남편도 없이 혼자 가장 노릇을 하실 수 있었을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네요. 엄마는 위대하다는 말처럼 저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도 어릴 적이라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엄마가 보험 영업도 하시고 카드 영업도 하시고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사셨다는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열심히 사셨던 엄마는 제가 초등학생 무렵부터 시장 골목에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물건을 떼다 파는 소매업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장사가 그리 잘 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날에는 3만 원도 못 파셨다며 속상해 하시던 적도 있었죠. 제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잘 하지 않던 엄마셨지만 나이 먹어가던 제가 엄마의 사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제게 1,000원 한 장 주시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저도 떼쓰지 않고 일찍 철들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 엄마는 오히려 일찍 철든 제가 안타까우셨던 모양입니다. 5살 무렵 아버지 잃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추억도 없던 탓에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말 한 번 못했던 제가 짠하셨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투정 없고 일찍 철든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하루 3만 원도 못 팔던 날이 수두룩했지만 엄마는 노력 끝에 장사 수완을 내고 점점 가게를 넓히며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저도 엄마도 엄마에게 그런 장사 수완이 있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 평생 살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장사를 시작하고 몇 년 안 되어 자리를 잡으셨네요. 그러다 그 후로는 요령이 생기셨는지 점포 여럿을 가지며 돈도 꽤 벌게 되셨어요. 덕분에 제가 중학생 되던 무렵에는 더 이상 집에 돈 걱정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셨고 늘 빌라 아니면 다가구 주택을 이사 다니던 저희 모녀는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아보게 되었네요. 누구는 하루아침에 팔자가 피었다며 벼락부자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하셨고 힘든 일들을 견디셨을지 알기에 자수성가하신 엄마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과부라 무시당하던 엄마가 어엿한 사장님으로 변하신 모습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엄마는 드디어 돈 걱정 없이 제게 해줄 만큼 해주시게 된 상황을 행복해 하셨죠. 단 둘뿐인 가족이었지만 돈 걱정할 일도 없었고 서로를 사랑하고 애틋해하는 모녀였기에 저희에게 더 이상 시련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 덕분에 돈 걱정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 덕에 감사하게도 큰 고비 없이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고비를 겪었던 것이 다름 아닌 결혼이었습니다. 30 넘어서 남편을 만난 제가 그때부터 세상의 쓴맛을 좀 알게 되었죠.
정확히 설명하자면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해야겠네요. 남편을 만난 건 그때도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남편의 부모님마저 사랑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제 입으로 시어머니 욕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 가깝지 못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신혼 초만 하더라도 저는 시어머니께 참 각별한 며느리였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제가 시댁 때문에 걱정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시댁에 크게 바라는 것도 없었고 오로지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남편 대학 시절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남편이 아버님 대신 집안의 가장 노릇하며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렸고 사회초년생인 남편이 혼자 벌어 두 식구 살림을 살았습니다. 가진 재산은 살던 집 한 채에 다른 자산이나 여유자금은 없는 편이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에도 엄마가 제게 증여해 주셨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결혼식 비용은 저희가 전부 알아서 했으며 시어머니에게는 뭐 하나 받은 게 없었어요. 사정 뻔히 아니까 바란 적도 없었지만 어머니가 형편이 넉넉치 않다며 저희 쪽에서 말 나오기 전에 예물 예단 없이 하자며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것 없이 빈손으로 결혼했지만 저는 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결혼 선물 겸 양가 어머니들께 제 돈으로 선물 하나씩을 해드렸고 그때도 시어머니는 며느리 들여서 호강한다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돈 없는 시댁에 시집 간다고 뒷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게 중요한 건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저를 보듬어주고 평생 제 곁을 떠나지 않을 동반자가 필요했었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평생 제 곁을 떠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30즈음 만난 저희는 3년 연애를 하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난 그때부터 10여 년 흐른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도 그런 남편의 지고지순하고 착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던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며 제게는 엄마 말고 또 한 분의 어머니가 더 생겼죠. 저희 엄마처럼 시어머니도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혼자 계셨기에 저는 저희 엄마에게 신경 쓰는 것만큼 홀 시어머니를 챙기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동안 시어머니 대신 가장 노릇을 했을 만큼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큰 사람이라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시어머니도 챙기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식사를 했고 좋은 게 있으면 챙겨드리고 저희 엄마에게 해드리는 건 시어머니께도 해드려야 한다 생각했어요. 덕분인지 시어머니도 저를 예뻐하셨고 며느리를 딸처럼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시는 어머니들 덕분에 양가 집안은 돈독했습니다. 두 분이 홀로 된 사정이 같으시고 나이도 비슷하셔서 그런지 어머니들끼리도 서로 친구처럼 지내시자고 하셨었죠. 그래서 신혼 초에는 저희 부부가 어머니들을 같이 모시고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다 같이 시간을 자주 보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시는 모습이 저희도 보기 좋았고 주변에서도 사돈끼리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게 신기하다며 모두들 부러워하기만 했었어요. 덕분에 저는 저의 결혼 생활이 더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 차이가 문제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가깝게 지내시기는 하셨지만 가끔 형편 탓에 서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었죠. 보통 저희가 어머니들을 모시고 다닐 때 대부분 남편이 계산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따지고 나누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남편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남편 돈이라 생각하다 보니 누가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크게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식사 한 끼 정도야 얼마 안 되니까 더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내내 마음이 쓰이셨던 모양입니다. 왜 당신 아들만 매번 계산을 하는지 직장 생활하는 아들의 지갑 사정을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일을 하지만 저는 엄마가 주신 건물로 임대 수익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훨씬 여유 있는 저보다 남편이 카드를 쓰는 일이 많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셨던 거죠. 어쩐지 몇 번 시어머니가 당신께서 계산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때는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어머니가 자식한테 미안하셔서 인사치레 하시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가 있는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하나 물어보자. 니들이 나나 사돈 데리고 외식할 때 말이야, 왜 매번 형중이 네가 계산을 하냐? 직장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넷이서 먹으면 돈도 많이 나올 텐데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 그 정도는 벌어요, 엄마. 그리고 뭐 이 사람이나 저나 누가 하든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거의 매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커피 먹고 그러면 돈이 얼마야? 그걸 왜 매번 너 혼자 다 계산을 하냐고.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 주머니 사정 걱정돼서 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가 못하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너무 막 쓰는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어머니 말씀대로 4인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면 돈 10만 원 금방이죠. 가끔 기분 낸다고 고기라도 먹으러 가면 몇십만 원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둘 다 돈 벌고 있고 집도 자가라서 달리 돈 들어갈 곳도 없다 보니 그 정도가 저희 부부에게 큰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라고 편히 생각하시라고 제가 나서서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그 정도 여유는 있어요. 예, 누가 너한테 물었니? 나는 우리 아들 걱정해서 하는 말 아니냐.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지갑 사정 다 까놓고 살지는 않을 텐데 얘가 얼마나 부담이겠니? 저는 별 생각 없이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린 건데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날선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게 짜증 한번 내지 않으셨던 시어머니셔서 그런지 저도 꽤 놀랐어요. 남편도 당황했던지 결국 사정을 남편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엄마,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실 저희 밥 먹고 들어올 때마다 장모님이 따로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카드만 제가 긁은 거지 정작 장모님이 계산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예, 어머니. 그러니까 남편 걱정 마셔도 돼요, 정말. 뭐? 그럼 그동안 사돈 돈으로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사실 그동안 외식하고 다닌 건 거의 저희 엄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매번 만나서 식사할 때마다 엄마가 돈을 따로 챙겨주셨거든요. 물론 저희가 대접하고 싶어서 자리 만든 거다 보니 절대 안 받겠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자꾸 가방에 몰래 쑤셔넣고 가시거나 나중에 용돈이라며 챙겨주시곤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가 받았던 돈이 썼던 돈보다 늘 많았죠. 물론 여행 경비 같은 건 제가 부담했었지만 그 돈도 엄마 덕분에 나온 돈이니 저희 엄마 덕이었죠. 거절하려고 해도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엄마 말에 저희도 그냥 감사하게 받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시어머니에게 말하지는 않았죠. 다른 건 아니고 혹시나 시어머니가 당신은 해주실 형편이 안 되는데 비교하셔서 속상하실까봐 신경 쓰느라 그랬었던 거예요. 돈이 뭐라고 가끔 사람 마음 상하게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설마 시어머니께서 남편만 카드를 쓴다고 걱정하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네요. 눈치껏 제 카드로 했으면 좋았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전에는 제가 몇 번 계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며느리에게 괜히 얻어먹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그 뒤로는 그냥 남편 카드로 계산하고 말았던 거죠. 결국 시어머니께 저희 엄마가 용돈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도 아들 걱정을 하지 않게 되셨지만 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게 다정하고 좋으셨던 시어머니가 돈 문제로 자꾸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셨거든요. 저도 1,000원이 아쉬웠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돈 가지고 눈치 주고 예민하게 구는 건 저도 참 싫었는데 저의 시어머니와 그 문제로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저희 친정에서 지원받는 게 싫으셨던 건지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제 앞에서 돈 얘기를 참 자주 하셨어요.
보통 제가 돈을 너무 쉽게 쓴다는 타박이셨죠. 제삿날 어머니 고생하셨을까봐 용돈이라도 드리면 전에는 좋아하시더니 이제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성심성의껏 정성으로 시부모님을 모시는데 저는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고 자꾸 제가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며 스트레스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길 가다가 휴지가 필요해서 1,000원짜리 휴지를 사왔더니 가게 들어가면 공짜로 널린 게 휴지인데 돈 주고 사느냐며 탓하셨어요. 전에는 제가 제 돈 주고 뭐 사는 거 가지고 별 말씀 안 하시더니 분명 그날 이후로 그러시는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 저는 길 가다가 생수 한 병 사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물도 집에서 병에 담아오면 되는 거지 뭐하러 길에서 사 먹니? 아유, 우리 형중이는 어려서부터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서 뭐든 아낄 줄만 아는 애야. 근데 너는 참 돈도 물쓰듯 쓰는구나. 너도 결혼하기 전에야 엄마 치마 폭에서 걱정 없이 살았다지만 너도 이제 곧 아이 갖고 엄마 될 사람이 철없이 살아서 되겠니? 이래서는 내가 널 가르칠 게 끝도 없겠다. 그러면서 제가 옷 한 벌 사도 가격이 얼만지 꼬치꼬치 캐물으시며 비싸다고 야단을 하시고 제 생일날 뭐 했냐고 물으시기에 남편이랑 레스토랑 다녀왔다고 했더니 한 끼에 비싼 돈 쓴다고 잔소리를 하셨죠. 계속된 잔소리에 저는 점점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야 저희 걱정에 그러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사정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남편도 어렸을 적에나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이제는 좀 버는 만큼 누리고 싶다고 궁상 떨기 싫다고 했었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옛날 못 살던 시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늘 사치스럽고 철없는 며느리처럼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저랑 저희 엄마가 돈 펑펑 써대느라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산다며 저희 남편이 불쌍하다고 제 앞에서 눈물바람까지 하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은 부모 잘못 만난 죄로 어렸을 적부터 워낙 없이 살았는데 너는 돈 걱정 한번 안 해봐서 참 좋겠다. 어머니, 저도 어렸을 적에는 없이 살았어요. 저희 집 처음부터 돈 많았던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시다 보니 여유가 생긴 거죠. 어쨌든 그래도 너는 학창시절에 좋은 거 누리고 살았다며. 우리 아들은 애들 다 신는 브랜드 운동화 한 번 못 신고 남이 물려준 교복 입고 다니던 애 아니냐. 근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우리 착한 아들 불쌍해 죽겠다. 저도 물론 남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자랐는지 집안에 기여 많이 하던 착한 아들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그런 남편의 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했던 거니까요. 근데 대체 과거 얘기를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로 사사건건 저희를 비교하려고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자꾸 머리가 아팠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마음도 애써 이해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언젠가부터 돈 문제에 있어서 매번 예민하게 하시는 탓에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일부러 돈 안 쓰는 척하고 돈 걱정하는 척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 부부가 돈 때문에 어려웠던 건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던 분이셨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도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워낙 여기저기 몸이 아프시다 그러기도 하시고 사별하셨을 때 환갑이 가까운 나이였다 보니 시어머니가 사회생활하기 무섭다고 일을 안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있던 재산을 쓰셨고 남편이 취직해서 돈을 벌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가장 노릇하며 시어머니에게 카드와 생활비를 드렸었습니다. 그건 결혼 후로도 계속 이어졌었죠. 남편이 괜히 불편해할까 싶어서 자세히는 안 물어봤지만 통신비나 관리비며 생활비까지 시어머니에게 매달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도 가끔 생신이나 기념일마다 용돈 따로 챙겨드리고 필요하시다는 거 있으면 사드리고 했고요. 그렇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 생활을 책임지던 남편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 챙기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와 짐을 나눠줬으면 했는데
남편은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챙기는 게 맞다며 미안하다고 제 도움은 받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남편이니 저희 아이가 생기고부터는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저희 친정 엄마 때문에 여유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가장이라고 제 돈 허투루 안 쓰고 싶어 하던 남편이라 아이 생기고부터는 돈 때문에 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말을 또 저한테 잘 하지 않는 과묵한 남편이라 저는 한참 나중에서야 남편이 부업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부터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진다 싶었는지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가게라도 할까 생각에 저희 엄마에게 조언을 얻었다 하더라고요. 김서방이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던데? 회사 다니면서 가게 해보고 싶은지 나한테 물어보더라. 뭐? 웬 가게? 아무래도 곧 애도 태어나고 돈 들어갈 곳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너는 김서방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몰랐어? 나는 전혀 몰랐지. 아니, 우리 형편에 무슨 돈 걱정을 해? 돈이야 나도 벌고 월세 받는 것도 있는데. 진짜 그 사람 가끔 너무 답답하게 하는 때가 있어. 그게 김서방 탓이겠니? 워낙 책임감이 강해서 그렇지. 아이고, 홀어머니 모시고 자식까지 생기니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안쓰러워서 어쩌니? 저한테 워낙 부담 안 주려던 사람이다 보니 자기 혼자 골머리를 싸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을 알게 되신 저희 엄마가 사위가 고생하는 게 불쌍하다며 마음이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사실 저희 엄마가 결혼할 때에도 남편에게 차 한 대 사주시겠다 그랬는데 남편이 예물예단 안 하기로 했으니 못 받는다며 한사코 거절을 했었거든요. 원래 남한테 쉽게 도움 구하고 얻어먹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평소 저희 엄마가 용돈을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무척 죄송스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돈 가지고 자격지심이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쓰는 건 아무렇지 않아 했고요. 제 돈 자기가 쓰는 게 싫은지 겨우 제가 선물하지 않으면 제 도움은 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돈 들어갈 곳이 늘어나니 걱정이 되었겠죠. 그런 남편 성격을 알고 계시던 엄마는 이제라도 사위를 도와주고 싶으시다며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돈한테 일 좀 맡기고 월급 드리면 좋지 않겠니? 일? 엄마가 어머니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우리 어머니 평생 사회생활 안 해보신 분인데? 일이라고 해도 어려운 건 없고 가끔 내 일 좀 도와주시면 되는 거라 힘든 것도 없어. 그냥 드린다 그러면 부담스러우실 테니 구색이라도 맞추자 이거지. 시어머니 생활비 되던 사위 부담 줄이고 싶다며 엄마가 저희 시어머니를 챙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전부터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사정을 걱정하기는 하셨어요. 어머니가 몸도 성치 않으셔서 일도 못하시고 아들 도움 없으면 여유 없는 상황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엄마 돈으로 같이 실버타운 들어가서 살자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야 서로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시어머니도 노후 걱정 없으실 거라고요. 근데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고 남편이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자 엄마가 사위 고생시키기 싫어서라도 사돈을 도와야겠다 하신 겁니다. 물론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었죠. 아니에요 장모님. 그동안 저희가 도움받은 것만 해도 얼만데요. 그렇게까지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사위를 워낙 아들같이 생각하던 저희 엄마가 강경하게 나오셨습니다. 내가 남조차고 그래? 나도 내 아들 고생하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내 딸은 내 덕에 돈 걱정 없이 사는데 우리 아들만 왜 고생해야 하나? 저희 엄마가 사위를 아들같이 생각해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라고 말하니까 남편도 거기서 더 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가 한 달에 몇 번씩 저희 엄마 일을 도와주시고 월급처럼 생활비를 받게 되셨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거절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평소 저한테 세상 물정 모른다, 돈이면 다인 줄 안다 하셨으니 저희 엄마가 생활비 주시겠다는 걸 자존심 상해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별말 없이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엄마 직원으로 일하시고 월급 받아가시는 거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애초에 엄마가 사돈 일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에 비해 월급은 너무 과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사돈 덕에 호강한다며 고맙다고 하시더니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뜸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냥 모든 게 당연했고 제게 돈 가지고 잔소리 하시는 건 여전했었죠. 그 사이 저는 무사히 출산을 해서 예쁜 아들을 낳았고 저는 휴직을 하고 아이 돌보는 기쁨에 시어머니에게 별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집에 오셔서는 손주 보기 바쁘시다 보니 제게 잔소리할 겨를이 별로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고 5살쯤 되어 유치원에 보내고서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네요. 다름 아닌 저희 엄마가 병을 얻으셨거든요. 사실 엄마는 10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정말 고생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수술도 잘 받고 항암도 잘 맞춰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죠. 근데 10년이 지나서 엄마가 다시 재발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수술할 수도 없는 부위에 암이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도리도 없이 말이에요. 저는 그 소식이 너무 청천벽력 같았지만 정작 엄마는 담담해 보이셨습니다. 아휴,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무슨 욕심을 더 부려. 엄마 괜찮으니까 울지 마. 저는 그동안 고생만 하시고 죽을 때 돼서도 담담하신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나도 이제 자식 낳아 기르며 부모 마음을 조금 알겠는데 이제서야 효도 좀 하려고 하니 엄마가 저렇게 되셔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엄마의 병세에 걱정이 많았고 평소 장모에게 아들처럼 자라던 남편은 아픈 저희 엄마를 정말 극진히 살폈습니다. 그동안 장모님한테 받기만 했는데 효도도 못하고 보내드릴 수 없다고 남편이 아픈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좋은 곳 보여드리며 모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남편이 장모만 챙긴다 불평하시더라고요. 아유, 가끔 재보면 누구 아들인지 참. 사돈은 딸 하나 낳으시고 아들까지 보셨네. 이래서 옛말에 아들 낳아봐야 소용없다 그러는 모양이다.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딸 낳아서 사위 호강 받을걸. 며느리는 애 키우느라 바쁘고 아들놈은 남의 부모 챙기느라 고생이네. 저더러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프셔서 죽어가시는 저희 엄마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 챙기는 남편 봐서라도 참아야 했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뺏긴 마음처럼 섭섭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엄마가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 손자와 딸 사위가 든든히 지켜드려서 참 다행이었네요. 엄마는 제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제 더 바라는 것 없다고 하시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담담히 떠나신 엄마와 달리 저는 슬픔을 견딜 수 없었어요. 평생 제 걱정만 하시던 엄마였는데 너무 일찍 가셨다 싶었죠. 평소 저희 엄마한테 아들처럼 굴던 남편 역시 장례식장 상주 역할을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 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슬펐지만 그런 서로가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며칠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직 엄마 보내드리고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중이라 저는 시어머니가 제 걱정에 전화를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미야,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니? 예? 글쎄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어머니,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뭐 말씀하셨던 게 있었나요?
아니, 내가 매달 15일마다 돈을 받는 날인데 사돈이 없으니 돈이 안 들어왔더구나. 그래서 내가 카드값을 못 내서 말이야. 알고 보니 엄마 사망 신고 후에 계좌가 닫혀서 매달 시어머니에게 드리던 돈이 이체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순간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입장에서야 매달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안 들어오니 당황스럽겠지만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한테 그걸 물으시나 싶은 겁니다. 저는 아직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급하시면 차라리 남편한테 연락을 하시지, 제가 어쩌고 있을지 뻔히 예상하시면서 꼭 저한테 위로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전화를 하셨어야 했을까 싶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했지만 어머니도 사정이 급하셔서 그러셨을 거라 이해하며 저는 내색하지 않고 어머니께 대신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부부 걱정해서 엄마가 대신 시어머니께 돈을 드렸지만 사실 원래 저희가 해야 하는 게 맞았으니까요. 심지어 남편도 그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건지 한참 지나서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돈이 급한데 말씀을 못 하셨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고서야 저한테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굳이 더 기분 나쁘고 싶지 않아서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엄마가 돈 문제로 당신한테 연락했었다며? 나도 겨를 없어서 잊고 있다가 이제야 들었네. 혹시 당신 기분 상했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건 아닌데 엄마 성격에 애둘러 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 당신 겨를 없을 텐데 돈 얘기하면 기분 상했을까봐. 좀 그러긴 했는데 괜찮아. 미안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신경 쓸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원래 내가 했어야 했는데 장모님한테 너무 부담드렸어. 됐어. 당신 월급으로 시어머니 챙기는 거 무리야. 그래도 내가 챙겨야 맞는 건데. 됐어. 어차피 엄마가 그동안 월급처럼 들이시던 돈이었으니까 내가 계속하면 돼. 시어머니 태도에 기분은 상했지만 남편이 미안해하니까 또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너무 힘들어했기에 저는 오히려 그 와중에 제 기분 생각해준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 어머니에게 더 섭섭해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밖에 안 계시니 집안 유일한 어른에게 더 잘해야 한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날 돈 때문에 연락하시고 소식 없던 어머니가 한 달쯤 지나서 갑자기 곤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다,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거니? 예? 왜요, 어머니? 이제 안 받으시게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내가 며느리한테 월급 받는 게 좀 그래서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아랫사람한테 돈 받아 쓰는 게 좀 그렇지 않겠니? 글쎄요. 마음이 불편하세요? 당연히 불편하지. 사실 너희 엄마한테 돈 받았을 때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쪽이야 내 사정 봐준다고 그랬다지만 내 입장에서는 사돈 사이에 돈 거래하는 게 괜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지 않겠니? 명목만 월급이지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엄마 돈 내가 관리하마. 순간 저는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돈을 관리하신다니 무슨 의미인가 싶었죠. 예? 관리를 하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지. 뭘 더 물어. 네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랑 재산 내가 관리해주겠다고. 너나 형중이나 다들 자기 일 하느라 바쁠 거 아니냐. 그리고 아직 애도 어린데 니들이 그런 거 신경 쓰고 할 겨를이 어딨어. 그리고 나도 너한테 돈 받아가기 불편하고 이제 집에 어른은 나 하나 아니냐? 그럼 제일 어른인 내가 큰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나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 거니까 잘 생각해봐라. 진심인 것 같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정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왜 저희 엄마 재산을 관리하시겠다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유가 없다고 한들 시어머니가 저보다 세금이나 돈 계산에 빠삭하신 것도 아니고 겨우 돈 오가는 게 불편해서 남의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오버하는 건지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뭐가 어떻냐며 자꾸 저더러 어머니 재산 문제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너랑 농담하는 것 같니? 너 잘 생각해야 한다. 내가 이러는 것도 다 니들 위해서 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봐도 애미 네가 너희 엄마처럼 돈에 밝은 건 아니잖냐. 너도 부모 잘 만난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거지. 근데 이제 와서 네가 그 많은 재산 혼자 관리하려고 해봐라. 가지고 있다가 있던 돈만 까먹고 금방 빈털털이 되지. 내가 그래도 네 엄마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너보다는 있지는 않겠니? 사실 내가 너희 엄마처럼 기회가 없었어서 그랬지. 시켜만 주면 아주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어머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 엄마 돈을 까먹어도 제가 까먹는 거고 불려도 제가 불려야죠. 어머니, 이 일은 선 넘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자꾸 네 엄마 그러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다고 이제는 사돈도 아니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좀 기분 나쁘네요. 아니, 호칭이야 뭐가 어떻다고 그래. 죽은 사람 뭐라 부르든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너 설마 내가 네 돈 까먹을까봐 그러니? 너 평소 쿨하던 애가 답지 않게 좀 예민하게 군다. 그럼 어머니가 뭔가 실수하셨다고 생각하셔야죠. 저야말로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니 당황스럽네요. 뭐?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가 그동안 너희 모녀 비위 맞춰줬다고 이제는 너까지 나를 무시해? 아니, 내가 나 좋자고 이러는 줄 알아? 다 우리 아들 손자 걱정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네 엄마 잘 만나서 잘 살았던 거지. 네 능력이 좋아서 그 돈 쥐고 살았니? 지금도 겨우 취미생활만도 못한 돈 벌면서 그런 네가 네 엄마 재산 까먹으면 고생하는 건 결국 우리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데 그게 고가워?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든가. 뭐 자식 낳고 10년 살았다고 이제 와서 이혼 못 시킬 줄 아나? 내가 마음 먹으면 너 남편 잃고 고아되는 거 한순간이야. 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시어머니는 엄마 재산 안 넘기면 이혼이라도 시키려는 것처럼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한참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얄미울 때도 있고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바닥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의 돈 욕심내서 저렇게 추태를 부리는 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저희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은 있으신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돈 받아서 기생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 하고 저를 협박까지 하는 게 기가 막혔어요. 결국 더 말이 안 통하겠다 싶었던 저는 시어머니를 쫓아내듯 돌려보냈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대신 화풀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재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더러 엄마 재산 내놓으래.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왜? 며느리한테 돈 받는 거 기분 나쁘고 나는 능력 없어서 돈 까먹을 거라고 당신 손자랑 아들 걱정해 그러셔야겠대.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싫다니까. 싫으면 이혼하라고 하시네? 자식 낳고 10년 살면 이제 와서 이혼 못 시킬 줄 아느냐고 말이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내가 뭐 거짓말 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너무 충격적이라서. 대체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하셔? 장모님 돈을 왜 엄마가 관리를 해? 나야말로 묻고 싶다. 대체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우리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그런 소리를 해? 이쯤 되면 그동안 머릿속에 그 생각 하고 계셨다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사실 어머니가 돈 때문에 이런 게 처음도 아니잖아. 그동안 내가 좋게 보려고 노력했던 거지 당신 어머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사실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욕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억울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문 모르고 제게 어머니 욕을 들은 남편은 미안하다며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그 꼴이 또 보기 싫어서 남편에게 더 뭐라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 잘못이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남편에게 대신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 불쌍해서 시어머니와 연 끊지 못하는 저도 참 답답하다 싶었죠.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무척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오더니 저보다 더 화가 났더라고요. 엄마 진심이었네. 당신한테 그런 소리 한 게 다 진심이었어. 그럼 농담인 줄 알았어? 그러게, 나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우리 엄마가 돈 잘 번다고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시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돈 때문에 치사하게 굴기는 싫은데 어머니 정말 염치 없으신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우리 엄마가 염치가 너무 없다 싶네. 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놀부심보인 줄 몰랐어. 미안해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과를 왜 당신이 해? 당신 나한테 진짜 미안하면 이번 일 그냥 나한테 맡겨.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가 먼저 협박하셨으니까 나도 똑같이 보여드려야지. 어머니는 힘들다고 돈 한 푼 직접 못 벌어보셨으면서 우리 엄마가 고생한 돈을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 이번 일은 나도 그냥 못 넘어가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어머니 말씀처럼 나랑 이혼하던지 내 편 들던지 해. 이혼이라니. 나는 당연히 당신 편이지. 나도 엄마 감쌀 생각 없어. 당신이 뭐라 안 해도 내가 가서 한바탕 할 생각이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음날 저는 어머니에게 은행 앞에서 뵙자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가 엄마 재산을 넘기려는 줄 아시고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잘 생각했다. 이런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너는 걱정 말고 나한테 다 맡기면 돼.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엄마의 은행 금고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부동산 증서며 주식 계좌까지 전부 맡겨놓은 은행 금고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은행 안 VIP실을 지나 금고 안으로 들어간 저는 시어머니에게 금고 열쇠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직접 열어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그 돈이 다 자기 몫이 되었다 싶은지 잔뜩 신이 나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들어있으려나.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기대하던 게 아니었는지 시어머니는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며 쓰러져 버리셨어요. 저도 그 정도로 놀라실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충격이 크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행히 의식을 잃지는 않으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으셨던 어머니는 금세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걸 저에게 던지시며 화를 내셨죠. 너 이건 뭐야? 이거 보여주려고 나를 데려온 거니? 사실 금고 안에는 엄마의 물건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상속 문제 때문에 정리하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던 금고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시댁 집문서와 각서였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시댁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협박하려고 남편에게서 집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받았던 돈을 전부 갚지 않으면 명의를 넘겨받겠다는 각서를 받아놨었죠. 물론 진짜 시댁집이 탐나서 그런 건 아니고 협박용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무척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대체 네가 이걸 왜 가지고 있어? 너 내 아들 깨어서 우리 집 문서까지 가져갔어? 이게 어디서 시애미를 협박하고 있어? 어머니, 협박은 어머니가 먼저 하셨죠. 저더러 엄마 재산 안 내놓으면 이혼시키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네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겁 좀 먹으라 그런 거지.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하도 억지 부리시니까 저도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네가 이걸 쥐고 있으면 어째?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남편이 피땀 흘려 지은 집인데 그게 내 유일한 재산이야. 근데 네가 그것까지 뺏어가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말이에요. 그동안 어머니가 받아 쓰셨던 저희 엄마 돈, 그거 저희 엄마가 피땀 흘려 버셨던 돈이에요. 어머니는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지 몰라도 나가서 돈 한 푼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야말로 어머니보다 못 배우고 없이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수성가하려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짐작이나 가세요? 아버님이 피땀 흘려 지은 집은 애지중지하시면서 왜 저희 엄마가 번 돈은 하찮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나더러 그 돈 다 갚으라 이거냐? 이럴 거면 애초에 주지를 말던가. 예, 그래서 그동안 그냥 드렸더니 어머니가 가치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그러셔서 남은 재산까지 다 달라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역지사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저희 엄마 재산 다 달라 하셨으니 저도 어머니 거 쥐고 있으려고요. 어떠세요? 제가 어머니 유일한 재산 쥐고 있으니 기분 좋으신가요? 제가 허를 찌르는 말을 했는지 어머니도 그제서야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잠깐의 욕심으로 며느리와 감사한 사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하시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유, 그래. 내가 잠깐 욕심에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내가 미안하다. 네 말 다 이해했으니 그만하자꾸나. 제 말을 받아들이셨는지 갑자기 기가 꺾이신 어머니는 그대로 은행에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돈 얘기는 일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다시는 시어머니에게 그냥 돈을 드리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남편이 전처럼 시어머니 생활비를 드렸는데 아들 돈이라 그런지 저 때문에 뭔가 깨달으셨는지 몰라도 그 후로 무척 근검절약하며 지내신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내심 미안해하시는 것 같았고 말이죠. 아직 제 마음은 다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앞으로는 시어머니와 할 말 다 하면서 잘 지내보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남편 같은 아들을 키우신 분이니 잘못된 분이라 생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머니가 잠시 익숙함에 속아 실수를 하신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믿어보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저희 엄마가 남기신 피 같은 유산을 함부로 할 생각은 아니에요. 이 돈은 앞으로 저희 아이를 위해 쓸 생각입니다. 손자 아끼시는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이시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그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